이슈의 인물, 지역 선대위원장에게 들어보는 선거 전략과 계획. 어제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 송기석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시청자분들 뵙는 것도 오랜만일 텐데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시게 된 이유가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사말로 대신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정치 구도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만 이렇게 독점하는 그런 체제보다는 경쟁하는 체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정치 구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국 사태로 대비되는 내로남불 정권,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실패한 정권,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는 그런 제대로 중증 환자 병상도 마련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가사범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형수에게 막말하는 그런 후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이런 후보, 말 바꾸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반드시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국민의당으로 함께하셨던 삼정당 실험 함께하셨던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전 의원도 국민의힘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신가요? 대부분 다 같은 생각이에요. 예, 국민의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한때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그 염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분위기가 예년 대선보다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서의 호남 득표율 목표치 얼마나 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광주 시당위원장 그리고 8개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오늘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목표치를 20%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년의 대선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30%를 받았었고 그 전 박근혜 후보나 이명박 후보는 결국 8% 전후 그 정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20%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20%가 넘게 된다면 우리 호남 정치도 경쟁 구도가 이렇게 갖춰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간에 굉장히 박한 점수를 받으셨는데 왜 호남에서 보수정당이 이 정도 득표율밖에 못했는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보수 정당 자체에 문제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역사적으로 전두환은 정말 권력을 찬탈하고 총칼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만든 정당이 민정당이었는데 현재 보수 정당이 그 민정당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승한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그 보수 정당 소속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5.18 관련된 폄훼, 망언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 윤석열 후보께서 이번에 그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 있는 보수 정당을 확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골탈퇴시켜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바뀐다면 우리 호남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기해 주신 측면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당장 앞으로 온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어떻게 높이실 계획이신가요? 네, 윤석열 후보께서 생각하는 광주 결국 그 호남 홀대로는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지금의 우리 아들과 딸들은 모두 5.18 광주에서 비롯된 아들,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호남 지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호남 지지가 단순 호남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수도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세대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이쪽 지지율 확산을 노력하고 또한 공약 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준비된 호남 공약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아무튼 호남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광주 관련돼서는 인공지능 중심의 도시, 전남은 우주 항공 관련된 그리고
농촌 관련 스마트 농촌 그리고 관광 도시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고 전북은 새만금을 국제 자유도시로 해서 이렇게 결론은 우리 호남 자체가 미래 사회에 있어서 저런 중심 도시로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난 23일 방문했던 AI 데이터 센터 이게 좀 광주 북구의 첨단 3지구에 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또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광주에 모이게 됩니다. 그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핵심적인 소재 내지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뭐 애플이라든가 페북 이런 회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현재 전 정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직접 주도해서 이렇게 반드시 예산도 뭐 3조 이상 투입하면 충분히 이전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 대선을 박빙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3지대 후보들 단일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야권 후보들과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특히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면 가장 먼저 안철수 후보를 만나기로 저랑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긴 합니다. 지난 그 서울 부산 보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 가능성을 훨씬 높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께서 약속했던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그 길로 함께 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정권 교체의 큰 길에 있어서도 현재는 서로 경쟁하면서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두 분이 함께 할 걸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